2014 타경 3369 예, 도곡동에 있는 대림 아크로델 아파트고요. 자, 1순위 13억 원짜리를 10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자, 이 사건의 특징은 회생 중이에요. 회생 신청 중이라는 거죠. 자, 등기부등본에 2016년도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예, 본인이 폐지를 했다. 자, 인가나 불가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폐지를 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NPL로 건저당권을 이전했는데, 자, 우리는 이미 13억까지 차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자, 만약에 채권 최고 금액이 13억인데 원금이 9억 5천만 원이고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이 11억이다. 자, 이러면 좋아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뭐 13억 원까지 늘어날 때까지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변경을 시킬 판에. 근데 이거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한정건 담보기 때문에 13억까지밖에 못 받아와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회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부담이 온다는 거죠. 자, 지금 또 본인이 지금 2017년도에 12월 8일 날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건저당권을 매입을 했는데 2017년 맞아요. 12월 8일 또 만약에 폐지를 하고 또 좀 있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자, 이러면은 회수 기간이 채권 회수 기간이 2년 내지 3년 걸린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경매도 참 내가 만약에 아파트 소유자인데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채무자예요. 자, 이자를 못 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 신청을 해요. 자, 내가 이 집에 좀 오래 살고 싶어요. 회생 신청을 합니다. 경매가요, 정지가 돼요, 정지가. 이 사건이 인가가 나거나 뭐 폐지가 되거나 할 때까지 정지가 돼요. 자, 이게 1년 정도 잡아요. 또, 왜냐면은 관할 법원에 따라가지고,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자, 내가 주소지를 또 옮겨서 이번에 만약에 성남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가 1년 끌고 가다가 다음에 또 하남으로 주소를 또 신청해서 또 1년 끌고 가다가 또 의정부로 주소를 또 1년 끌고 가다가 안산으로 가서 1년 끌고 가다가 또 이러면은요 5년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경매 신청 사건에 내가 채권자라고 그러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자, 왜냐면은 뭐를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장기화라는 거를 약간 우리가 아니라 거의 내가 취득을 한 사람하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원호님 이게 장기화될 걸 고려해서 적당한 시점에 바로 채권을 재매각을 하자. 재매각을 하자. 웬만큼 좀 손을 보고 재매각을 하자. 수익률은 엄청나니까. 자, 이거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봐가면서. 그런데 상상외로 재매각도 이루어졌고 재매입도 우리 수강생들이 해가지고 상상외로 좀 대박이 터진 사건이다. 자, 회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요. 자, 회생을 위한 회생 신청인지 경매를 연장하여 아파트에 오래 머물기 위한 목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회생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회생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파트에 오래 머물러 살기 위한 목적인지는 사실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회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실 안 보고 협조를 잘해주면은 빨리 채권을 해소할 수도 있죠. 자, 그러던 중에 채무자의 대리인이 계속 저를 찾아옵니다. 사연은 채권 보장과 경매 속행에 대하여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줄 테니 채권자 집회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협비가 들어온 것이다. 자, 밑에 내용은요, 다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아파트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2명입니다. 부부간에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회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서를 써주면은 빨리 진행을 시켜서 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그런 내용으로 협상을 계속 보고 있던 중인데 참 제가 정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건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러면은요, 다 돈으로 때워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책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자, 이런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입느냐 하면은, 바로 채권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봤더니. 자, 회생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회생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재감정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자, 마무리돼 경매가 진행될 무렵에 배당을 받을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기대도 할 수 없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5개가 담당을 했었는데 송달이 됐는데 경매 5개와 재판부가 없어졌대요. 갑자기 해체됐대요. 참 이 경매 계장도 이런 일은 잘 못 볼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도 갔더니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쫙 저걸 달아놨는데 5개는 없어졌어요. 재판부도 없어지고. 필자가 30년 넘게 경매 경험을 했지만 경매계가 폐지되고 재판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아마 법원 경매 계장도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자, 이래서 결국은 경매 7개로 이첩이 되고 또 이 사건은 신문 공구부터 비롯해서 새로 경매가 진행이 되도록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생에다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바로 채권을 매수한 우리 수강생 2명, 채권 양수인 조 씨하고 안 씨하고 상의를 하여 채권을 재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자, 2017년 12월 8일 날 매입을 해서 2018년 5월 21일 날 10억 1천만 원에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11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자, 엄격하게 이걸 한번 따지면은요, 2017년 12월 8일 날 1천만 원에 매입한 채권을 6개월 만에 11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저 같으면은 건저당권 질권 대출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6개월 만에 1억 5천 남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채권을 매입한 이 2분은 1원도 대출을 받지 않고 은행에 어차피 드리는 자기 돈으로 똑같이 2분의 1씩 밑에 그런 서류가 다 나와요. 이제 밑에 그 서류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행 이자 별로 안 되니까 바로 이 돈은 11억 5천가 11억 1천만 원가의 차액은 다 남았다. 이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채권을 누가 매입을 했느냐. 자, 지금 경매계도 해체가 되고 새로 이첩이 되고 아직 그 합의에 관련된 것도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1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매각하기로 해서 자, 우리 학원이 또 어떻게 해야 채권을 재매각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3, 4일 만에
채권을 매수하겠다는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오늘처럼 강의를 하는데 하고 여자 대표하고 이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와서 그냥 불문율로 채권은 얼마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지 어떤지 이러는 거는 불문율로 붙이고 자, 계약서를 씁시다. 11억 5천만 원에 오늘 계약금을 10% 드리고 한 달 후에 잔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건저당금은 질권 대출을 받든지 돈을 다 주든지 건저당권을 이전해 가면은 됩니다. 이전해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0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되느냐? 일어서서 가세요. 바로 거절했습니다. 자, 쉬면서 점심시간에 오라고 그랬는데 쉬면서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는 1시간 만에 계약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수강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사겠습니다. 아, 이거를 왜 외부 업체에 팔려고 그랬습니까? 2017년 12월 8일 날 매입해서 2018년 5월 21일 날 워낙 머리가 아프니까 11억 5천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아예 외부 업체에 팔면은 모든 조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성계해 가고 면책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 팔려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 이런 걸 묻길래 이랬어서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사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자, 우리 수강생들이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아무개라고